안녕하세요. 강동파이만 과학 담당하고 있는 지혜수입니다. 오늘은 배재고등학교 2학기 통합과학 2의 중간고사 문제들을 분석해보고 출제 경향들을 토대로 기말고사까지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고등학교 이번에 출제되었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트에서 유독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대체로 전반적으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띠고 있고요. 1학기와 난이도에서 큰 차이가 없이 일반적으로 인근 학교 대비 난이도가 좀 높은 편으로 출제가 되었다. 중간에 생명과학 파트들이 좀 나와 있고 처음에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사실 시간이 소요될 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명과학에서 작문형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 곳, 그리고 화학 파트에서 상대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그냥 기본 문제 유형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앞서 미리 말씀드렸을 때 그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파트, 그 다음에 화학 파트, 마지막에 물리 파트가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파트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면 뒷부분에 있는 물리 파트에서도 역시 가벼운 문제들 위주로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 파트에서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1학기의 시험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끝까지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시험에서는 앞부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중간고사하고 중복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 이번에 화학 변화에서 일부 파트들만 중간고사에 출제되었지만 기말고사에는 그 범위와 더불어 화학 변화의 뒷부분에 있는 중화 반응과 열 출입까지 전체 통틀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응용력이 급상승하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만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학습량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래도 문제풀이가 중간고사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을 인지하고 전체 범위에 대해서 꾸준한 문제풀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물리 파트에서는요, 신유형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는데요. 난이도 자체가 높다기보다는 약간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위주의 문제들은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에너지 효율 파트까지 들어가면서 또는 전자기 유도에서도 역시 계산 문제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고난도 문제들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해야 되고 대체로는 물리나 화학 파트에서 주로 어려운 문제들 나오기 때문에 물리화학에서 고난도 문제들에 대비하는 게 핵심이겠다. 다음으로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급컷을 예상해 보게 되면 등급컷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거의 90 전후를 예상할 수 있겠고 2등급 컷은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등급 컷보다는 조금 박하지 않게 상대적으로 유한 편으로 72에서 75 정도로 70 초중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리랑 화학 파트에서가 주로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편이면서 여기에 추가로 더불어 신유형 문제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문제풀이, 시중교재에서 평이한 문제들만 풀었다면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고난도 문제들에 들 수 있는 시간 역시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물리 문제들까지 다 접근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문제들이나 생소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생명과학에서는 작문형 문제들 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제 분석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인 거구나 라는 점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들을 접해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생명이나 지구과학 파트에서 사실 틀리는 문제들이 있다면 너무 아쉽게 틀리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물리나 화학 파트에서는 오히려 한 문제 한 문제 상대적으로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기는 하나, 생명 지구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너무 아쉽게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검토할 시간들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반복 학습을 통한 문제풀이, 빠르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다. 1등급 판별문항을 넣어놨는데요. 이 문제를 만일에 틀린다면 1등급을 받기에는 거의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인데요. 전자기 유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코일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전류의 세기를 계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에 물리 원과정의 전자기 파트를 학습한 학생이라면 굉장히 빨리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통합과학만 선행을 했던 친구들보다는, 통합과학만 하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물리 원과정까지 진행한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겠다. 시간 단축에 큰 효과를 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 기본적으로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정확한 전류의 세기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항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일정한 속력으로 자석을 접근시킨다 라고 하는데 가와 나, 다의 상황에서 자석의 속력이 바뀌거나 사용하는 자석이 달라지는 경우 보이는데요. 전자기 유도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세기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자석, 자성이 강한 자석을 쓰거나 코일과 자석 사이의 속도차가 크면 클수록 강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를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자석이 동일한 자석을 사용하고 있는 나와 먼저 비교를 해보면 나에서가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가보다는 나에서가 더 강한 전류가 흐를 것이고, 다음 다에서는 자석의 속력은 가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석의 세기가 B가 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에서 유도되는 전류가 가보다 작다라는 점을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다면 계산 필요 없어요. 계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전류의 색이 비교하는 게 가능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기 파트가 익숙하게끔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정말 1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선행 과정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조금은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기말고사 범위랑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측해 본다면 초반부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서도 물리 파트에서 계산 문제는 이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계산 문제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에서 만일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조금 까다롭게끔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물리 원과정에 나오는 에너지 효율, 열 효율 계산 방식 같은 것까지 도입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행학습이 되어 있다면 좋겠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에너지 효율의 고난도 문제들 반복해서 훈련하는 연습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됐던 생물 다양성 파트랑 생태계 평형, 회복을 위한,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한 노력과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많은 연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 전체, 통합과학 2에 있는 전체 단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연계해서 학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다음 화학 파트에서는 역시 전체 범위가 모두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난이도도 상승할 수 있겠고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에 학습량조차도 중간고사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라는 파트에서 학교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산화 환원을 이용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는 그냥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만 외우라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아무래도 산화 환원 원리를 같이 적용하시지 않을까 하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그 지구로 들어오고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대기랑 지구 표면 지표와 또는 우주 공간으로의 에너지의 출입 과정에 대한 정확한 모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대기 대순환 모형 역시도 내가 직접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용어적인 부분에서도 간접순환, 직접순환 같은 것들
원인은 왜 순환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구과학에서가 그래도 대체로 난이도가 가장 낮게끔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에서 틀리는 부분 없게끔 앞서 말씀드렸던 모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고사랑 연계되는 파트에서 고난도 문제들까지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생명 지구과학 파트에서 오답 없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리고 신유형 문제들이 출제가 한두 문제씩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유형 문제들은 기존에 나타났던 기출문제들 학교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만일에 선생님이 창작 문제를 내신다면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정도를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시험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겠다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트에서 앞부분의 지구과학 제외하고는 대체로는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험을 볼 때 나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모의 평가를 거치면서 시간을 단축하고 검토할 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해서 실전 연습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